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박주호 해설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폭로 이후에 약 한 열흘 만에 공식 입장을 다시 밝힌 건데 축구협회를 여전히 강도 높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호 해설위원이 오늘 송파구에 있는 한 행사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난번에 폭로를 한 이유는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공개를 해야 된다. 그래야 한국 축구가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되지도 않았다. 축구협회 안에서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날선 목소리를 냈는데요. 무엇보다도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뚜껑을 연 것도 아니고 앞에 대회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자 들끓고 있는 분위기를 좀 자제시키는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박주호 위원이 이렇게 자신의 폭로로 인해서 축구협회가 발칵 뒤집어진 것, 그리고 홍명보 감독까지 이 비난의 시선이 쏠리는 것에 대한 걱정과 우려도 사실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의 이런 폭로 때문에 앞으로 열릴 경기에서 어떤 지장이 있을까봐, 차질이 생길까봐 결국 후배들을 생각해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첫 번째는 축구협회의 쇄신을 주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홍명보 후에 앞으로의 여정을 우선 지켜보자. 그리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자라는 입장으로 약간 선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축구협회 관계자들이 박주호 위원 비밀유지 서약 위반했다, 고소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잖아요. 축구 관계자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축구협회를 또 강도 높게 비난을 했습니다. 박지성, 이영표, 이천수, 이동국 이런 선수들이요. 정말 굵직굵직한 선수들이 축구협회 지금 뭐 하는 거냐. 박주호의 이야기가 뭐가 잘못이냐. 이런 다른 목소리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축구협회가 돼야지 자신들이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고소남발을 하면은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도 높게 비난을 했습니다. 맞잖아요? 다른 목소리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른 목소리들이 정당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박주호 위원처럼 나와서 축구협회 안에 있는 곰고 골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소하겠다? 이게 축구협회가 얼마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축구협회도 박주호 씨를 고소하겠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철회했습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요, 익명입니다. 본인의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박주호 위원에 대한 법적인 대응 검토했다. 그건 사실이지만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다. 박주호 씨에 대해서 고소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완전 선회한 건데요. 축구협회 내부에서도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오히려 이렇게 고소전을 진행했을 경우에 더 큰 반발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고소를 한다면은 얼마나 많은 대중들과 축구 관계자들이 축구협회에 대해서 비판의 날을 세우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가뜩이나 박주호 의원의 이야기가 맞다. 이렇게 용기 내서 이야기해주는 거, 내부 폭로자 나온 거 대단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도 박주호 의원을 고소하고 고소전 오가고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법정에 서게 되면 더 구체적으로 낱낱이 드러납니다. 결국에는 축구협회 본인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홧김에 박주호 우리 고소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지만 꼼꼼히 따져봤을 때는 고소를 진행했을 경우에 우리가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훨씬 많겠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판단에 의해서 박주호 씨에 대한 고소는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문체부가 말이죠, 축구협회에 감사에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축구협회 내부에서는 이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아니, 우리 축구협회를 문체부에서 감사를 한다고? 야, 이거는 선 넘는 거다. 엄청난 거센 반발이 일었는데 그 반발에 대해서 장미란 차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축구협회 감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축구협회가 정말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문체부가 나선 거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미란 차관, 우리는 이 감사의 목적이 정확하게 있다. 이 축구협회의 문제점을 찾으려거나 해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많은 분들께서 축구협회 내부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의문점을 해소하고 혹시나 축구협회도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닌지 한번 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축구협회 뭐라고 얘기하느냐. 협회의 독립적인 운영이 훼손되는 일이다. 이거는 피파의 징계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 못 나가는 거 아니냐. 축구협회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피파 정관이 있다고 합니다. 피파 정관에는 어떠한 형태의 정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라는 명시가 있대요. 이것을 계속 들고 있었겠죠. 정부에서 축구협회 내부 좀 들여다보자 하면은 이런 정관을 꺼내서 피파 정관에 우리 따라야 된다. 정부에서 이렇게 관여하면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축구협회가 완전 독립적인 기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협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간섭 나오면 우리 월드컵 출전 맡길 수도 있는데? 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미란 차관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는 지금까지 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해왔지 않느냐. 축구협회 잘 운영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번 감사는 최근에 불거진 이슈와 관련한 의문점 해소하는 다른 목적은 없다. 그 이상 염려하지 말아다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미란 차관도 약간 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론 피파 정관에 위배될 정도로 정부에서 관여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한 번쯤은 축구협회도 제3자의 시선으로 3자의 눈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될 때가 된 게 아닌가라는 게 많은 축구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걸 축구협회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유럽에 코치진을 모시러 가겠다라고 나선 홍명보 감독 어떤 일정을 하고 있느냐. 홍명보 감독은요. 우선은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우리 대표팀의 주장, 대표팀의 핵심 손흥민 선수를 만난다고 합니다. 지금요. 축구 관계자가 밝힌 건데 홍명보 감독이 현재 스페인에 체류 중인데 이번 주에 토트넘을 만날 계획을 세웠다. 그렇다면은 토트넘을 왜 만납니까? 토트넘에 있는 손흥민 선수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스페인에 체류 중이고 영국으로 넘어갈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지금요. 손흥민 선수가 어제 저녁입니다. 에든버러에서 경기를 가졌습니다. 프리시즌 연습 경기를 가졌는데 18일, 19일 경기가 없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경기가 손흥민 선수가 18일, 19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연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두 사람은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호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감독과 선수로 만나서 경기를 치렀는데 그때 화제가 된 모습이 뭐냐. 이때가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인데 3차전 벨기에와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1대0으로 패하면서 16강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그때 눈물을 펑펑 흘리는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홍명보 감독이 안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홍명보 감독과 손흥민 선수의 끈끈한 관계가 아마 형성됐을 것 같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굉장히 좋지 않은 성적을 냈죠. 그래서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자, 이렇게 선수와 감독으로서 한 번 호흡을 한 적이 있는 이들이 이번 월드컵에서 다시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만나서 여러 가지 부탁과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팀 내부를 잘 다독여 달라. 외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주장으로서 앞으로 이 후배들을 잘 독려하고 이끌어달라라는 부탁을 할 것 같고요. 또 축구협회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유럽에 있는 코치진을 수소문해서 알아봤다. 전문가를 통해서 알아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래도 영국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도 어떤 코치진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코치진 그리고 축구협회가 생각하고 있는 코치진에 대해서 한번 의중을 물어볼 것 같습니다. 이런 코치진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너 생각은 어떻겠니? 라는 의견도 한번 물어볼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그 코치진을 모르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손흥민 선수가 아직 코치진에 대해서는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코치진 아니면 어떤 정보를 들었던 코치진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에게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만나서 내부적인 다독임 플러스 어떤 정보까지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 삼조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손흥민 선수를 만난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감독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감독이 싫어도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이 감독과 호흡을 맞춰야 됩니다. 그게 선수로서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책임감이 많은 손흥민 선수가 홍명보 감독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꺼낼지, 또 두 사람의 분위기는 어떠할지, 또 홍명보 감독이 들어오면 이런저런 이야기 보따리를 꺼낼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명보 감독이 세르비아 리그에서 뛰고 있는 황인범 선수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서령우도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외 나가면은 이 많은 선수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이번에 유럽에서 코치진 사냥과 플러스 선수들과의 면담 두 가지의 결과물을 아마 가져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축구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